이제 부모님들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쵸. 용돈을 드리고 이 돈으로 여행 가세요 이러는 것보다 맞습니다. 아예 뭐 제주도나 이런 데 패키지 여행을 끊어놓고 끊어서 보내시는 예, 게 가격은 똑같아. 가격은 똑같지만 예. 훨씬 더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오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답죠. 돈을 받으면 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내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예. 훨씬 그 선물에 대한 기억이 오래 가는 거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정근 님이요. 이상건 전무님께서는 미국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 중에 하나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ETF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느 것을 투자하시겠어요? 궁금합니다. 일단은 둘 다 할 수 있으면 둘 다 나눠서 하겠는데 그래도 당신한테 하나의 선택만 있다 그러면 그 워렌 버핏 옹께서 추천해 주신 미국 S&P 500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사실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이고 이 각 산업도 고려해서 이걸 고르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그 좋은 각 섹터의 훌륭한 기업들을 통째로 사는 효과가 네네. 있고 두 번째로는 이 S&P 500은 가장 이제 그 데이터 연구가 많은 그 인덱스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연구? 그러니까 데이터죠. 그러니까 1976년도 인덱스 아, 펀드가 예, 나왔고 예. 그 전부터 S&P 500으로 관련된 그 데이터들에 대한 과거 연구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물론 과거가 미래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 과거 미래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 S&P 500은 이미 검증되어 있는 네.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S&P 500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알쓸 투잡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도 살짝 원고를 봤는데 재밌습니다. 이걸 선물의 경제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선물의 기술 혹은 선물의 전략, 기술, 선물의 전략. 전략. 이거 뭐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네. 행동 경제학자들이 예. 이런 것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이 심리학과 경제학이 합해져 있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주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정리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고요. 이 주제가 특히 이제 5월이 가정에다 가정에다 선물에 하시죠. 넘쳐나죠. 해야 될 일이. 예. 예. 그래서 또 오늘 선물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즘 MZ 세대들이 그 선물 트렌드가 저희 세대와는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들은 뭐냐면은 쓸데없는 선물을 주는 것이 또 유행이라고 그래요. 왜요? 뭐 재미죠, 재미. 예. 소위 말하면 우리 소확행처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듯이 예. 이 선물에 있어서도 어떤 화제가 되는 재미를 추구하는데 그래서 이건 네. 어떤 사람은 선물의 유희화 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 선물합니다. 뭐 집신. 사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집신 같은 거 전혀 쓰는 거 없는데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 주지는 않는데 선물의 전략에 쓸데없는 것이 쓸데있는 것보다 더 유용한 전략일 때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서 이 MZ 세대들이 행동 경제학적인 아이디어를 그냥 스스로 실행하고 있지 깨우쳤나?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하면서 했었는데 오늘 그 내용은 제가 빼고 네.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만한 내용들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선물입니다. 예. 선물의 전략, 선물의 기술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선물이란 무엇이냐? 예.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선물을 주는 사람과 선물을 받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행위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선물의 대안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자기가 후보자 중에 상대적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비교해서. 예, 줄 사람이 먼저 하죠. 그렇죠. 예. 주는 사람은 상대적 평가를 하는 거죠. 예. 어떤 걸 줄 것인가. 예. 근데 받는 사람은 하나밖에 안 받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절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똑같은 선물에 대한 평가 방식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 구매 활동을 하는 거고 경제적으로. 선물을 받는 사람은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다. 받아서 쓸 테니까. 써야 되는 예, 어떤 식이 예, 됐든 예, 그래서 예. 요거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선물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건 핵심은 내가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내가 좋은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을 기쁘게 해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선물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죠. 예, 목적. 그 아이의 목적이 선물에. 목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선물을 경제적으로 어떤 행위인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다. 예. 두 번째 뭐냐면 선물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 이걸 이제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예. 예. 받는 사람에게는 절대 평가다. 예. 그게 좀 와 닿는 게 우리가 막 주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원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요거 샀어.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뭐 어쩌라고 그쵸, 이런 난 거죠. 선택권이 예. 없는데. 네. 근데 그 얘기도 이 예. 전략에 나옵니다.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제 선물의 기술, 선물의 전략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요. 한번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스크림을 내가 컵에 받아 먹어요. 우리 뭐 가격 아이스크림 가격 컵에 주잖아요. 묵직하죠. 예. 근데 아주 작은 컵에 수북히 준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고 네. 하나는 요거 2배 되는 컵인데 거기 한 반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데 큰 컵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 작은 컵에 수북히 들어있는 것보다 지금 양이 더 많아요. 예, 그럼 예. 사람들은 둘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할 것 같으세요? 넘치요. 그 작은 컵에 그쵸. 큰 거죠. 근데 예. 냉정하게 경제적 계산을 하게 되면 예. 큰 컵에 들어있는 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은 컵에 수북히 들어있는 걸 더 선호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뱀 머리가 용 꼬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아, 선물에서는 예. 그러니까 뱀 머리가 될까? 그러니까 우리 용두삼이라는 말을 뒤집어서 사두 용미 전략이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그 수북히 들어있는 작은 컵을 선택하는 것은 컵이라는 조건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 의사결정할 때 그 조건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비싼 거에서 예. 가격이 비싸도 좀 처지는 물건을 주는 것보다는 네. 덜 비싼 거에서 제일 좋은 거를 주는 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나를 더 위한다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왜? 가격의 조건이 비싼 것에서 싼 걸 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나를 좀 하대하는 것 같고 네. 근데 비싸지 않은 물건인데 그 내가 거기서 제일 좋은 거를 주면 나를 좋게 생각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조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예.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비싼 거에서 제일 비싼 걸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는 그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전략 고민하는 거거든요. 아, 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네. 근데 약간 저도 그런가 긴가민가 하는 게 이제 여친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예. 어떤 명품 라인에서 가장 작은 거, 뭐 가령 옛날로 따지면은 어떤 뭐 요즘 안 쓰지만 열쇠고리라든가. 그쵸. 그게 더 좋아할까? 아니면은 그냥 라인에서 큰 제일 좋은 거를 좋아할까? 백이나 가방을 선물하는 가격은 이제 비슷하다면 할 때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근데 명품 이제 라인에서 더 소소한 걸 원할 수도 있을 것 이분들의 같은데. 얘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명품 소비를 어떻게 보면은 남과의 비교, 네.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명품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약간 소비를 통한 자아 정체성과도 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선물하실 때 뱀 대가리, 네. 뱀머리 전략이 뱀머리 전략. 사실은 합리적인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합리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선물의 기술 볼까요? 예. 뭐냐 여기도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현금을 받을 것이냐? 30만 원짜리 최고급 호텔 숙박권과 아침에 조식 뷔페가 있는 쿠폰을 받을 것이냐? 네. 근데 당신은 이게 뭐냐 여기서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어떤 거를 줄 때 사람들이 더 장기적으로 만족감을 높일까? 이런 것도 그 검증을 해보면 30만 원짜리 최고급 호텔 숙박권에 대해서 받을 때 사람들은 더 만족감이 높다라는 거 나온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전략인데 사람이 뭐냐면은 필요한 것보다는 상대방이 사고 싶었던 거를 선물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 예를 들면 내가 가고 싶지만 최고 호텔 가고 싶지만 내가 내 돈으로 가려고 그러면 조금 뭔가 망설여지거든요. 그게. 예. 물론 이제 뭐 여름에 휴가 때 가시는 분도 있지 하지만 요즘은 그래도 예. 대다수의 경우에는 뭐 제 주변만 보더라도 뭐 굳이 뭐 그 돈은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가면 좋아. 예. 근데 내 돈으로 가기에는 내가 좀 제약이 좀 있거나 좀 불편해.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는
그런 거를 선물해 줄 때 상대방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요건 좀 공감이 되는 예, 게 예. 이제 부모님들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쵸. 용돈을 드리고 이 돈으로 여행 가세요 이러는 것보다 맞습니다. 아예 뭐 제주도나 이런 데 패키지 여행을 끊어놓고 끊어서 보내시는 예, 게 가격은 똑같아. 가격은 똑같지만 예. 훨씬 더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오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답죠. 돈을 받으면 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내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예. 훨씬 그 선물에 대한 기억이 오래 가는 거죠. 부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아예 이걸로 뭐 가방 하나 사 이거보다 왜냐면 못 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예. 이런 거 지금 그 방송 때문에 준비해갖고 왔지만 네. 저는 뭐 전혀 실천을 못 하고 있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사서 줄 때 이게 더 확실하죠. 왜냐하면은 좀 예. 부인이나 어떤 우리 한 가정에 예. 이분들은 좀 이제 내가 그쵸 못 살 경우가 많잖아요. 예. 현금으로 주면은.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체화 시켜서 줘라. 예, 그렇죠. 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두 번째 전략은 필요한 것보다 상대방이 사고 싶어했던 것 네. 아니면 하고 싶어했던 것을 선물하라 이런 내용이죠. 네. 예. 좋네요. 자, 또 있습니까? 예. 네.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건데 뭐 선물일 때 야 여기 가방이 있고 여기 참 예를 들어서 뭐 시계가 있고 목걸이가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둘 중에 하나 골라. 아, 예. 뭐 사주려는 사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주는 사람이 선물 주는 사람이 그러면 되게 폼날 것 같잖아요. 네. 과연 이런 태도는 올바른 전략일까? 예. 예. 어,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물론 네. 둘 다 사주면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내가 둘 다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렇죠. 그건 빼고. 근데 네. 내가 지금 펌은 잡고 싶으니까 골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상대방 입장,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산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얻은 기쁨과 포기 후의 감정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줘 놓고 아쉬움도 남겨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선물의 우리 목표는 뭐냐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자리 잡는 것이 목표잖아요. 예. 근데 기쁨도 주면서 후회도 자리 잡게 만들기 때문에 예.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그 선택적 상황에 대해서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 남는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의 여지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무슨 얘기?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야, 너 골라. 이거 좋은 거지. 그러면 최고로 좋은 걸 고르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거기서 제일 비싼 거. 야, 네. 여기서 하나 골라. 아니면 마음껏 사. 전부 다 사줄게.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가방 매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 이런 다, 거. 다 예. 괜찮아. 좋아. 그게 안 될 바에야. 그게 안 될 바에야 예. 고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 불현듯 떠오르는 게 이게 MBTI와도 좀 상관이 있지 않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고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제 경우는 약간 좀 ENTJ, ESTJ 이런 쪽은 그냥 고릅니다. 예. 하고 이거를 왜 선택권을 나한테 안 줬지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 상대방의 성향. 근데 못 고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못 고르는 사람은 아쉬워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네. 모든 사람한테 100% 적용되는 건 네. 아니고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자연과학이 아니잖아요. 네. 심리학이나 이런 것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거든요. 음. 자연과학은 동일한 실험적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회과학적 상황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그런 경향성인 거지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걸 골라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사람이 네, 있다니까요. 선물도 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돈 줘야 돼요. 그 특성은 반영돼야 되는데 네. 대다수의 경우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 인간이 사는 사회이기 네. 때문에. 그럼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게요. 이제 네. 시계와 목걸이잖아요. 네. 내가 여유가 있어서 네. 시계도 사줄 거고 목걸이를 사줄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이번에 다 카드를 쓰느냐? 네. 이번엔 시계 먼저 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발이 떨어질 쯤 목걸이를 주는 이게 낫냐? 네. 이런 거는 어때요? 저도 이게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선물의 경제학을 그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보니까 저 같은 생각했었거든요. 한꺼번에 딱 주는 게 멋있잖아요. 풍성해 보이고. 그런가? 네, 근데 네. 그렇지 않대요. 네, 저는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구나. 네. 저 생각이 나셨고. 네. 그럼 우리 그 정철신 그 사회자분께서 훨씬 더 저보다 경제적 행위를 하시고 계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나 선물은 두 가지 만약에 선물이 소식과 뭐 선물 같은 게 있어요. 선물도 있고 아주 좋은 소식도 있으면은 나눠서 하라는 거죠. 예. 그럼 기쁨이 두 번이 되니까.
오히려 한 번에 주면은 한 번에 주라고 하면 끝나는데 네. 한 번 주고 약발이 떨어질 때쯤에 한 번 더 주면 그 기쁨의 그 지속 시간이 네. 길어지기 때문에 선물은 나누어서 주는 전략이 여유가 된다면 네. 훨씬 좋다. 그래서 우리 외국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떤 굉장히 남성들 중에 뭐 그분이 좀 이렇게 약간 바람기 있는 사람들 얘기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선물을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 여러 여친들한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나왔던 이게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전 이거 잘 찾으면서 이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 세대 남자와 특히 우리나라 남자분들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런데 잘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네. 이걸 못 해요. 네. 하긴 한 번에 쏟아내거든요. 그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돼. 뭔가 하나 던지고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네. 뭔가 싹 그냥 그렇죠. 뭐라고 하나 그걸 한 번에 다 해주고 싶은. 소위 말하는 와인샷 완킬이라고 그러죠. 네. 한 방에 모든 걸 다 죽여버리고 싶어 네. 하는데 사실 안 선물에는 된다. 그것이 네. 효율적인 전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건 쪼개서 예, 쪼개서. 해야 더 2배가 된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 보죠. 우리가 서프라이즈가 있잖아요. 예, 선물은 깜짝 선물이 좋냐 아니면 예, 야 내가 뭐 다음 주 토요일에 사줄게 나와 사자 예. 이런 어떤 예고 선물이 그치. 좋냐 그쵸. 뭐가 좋을까요? 이게 저도 궁금했었어요. 네. 과연 그 서프라이즈가 좋냐 아니면은 예고 선물이 좋냐. 네. 이건 어찌 보게 되면 선물을 주는 타이밍에 관한 고민이거든요. 네. 어떻게 타이밍을 설정하는 것이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최대한 전략일까? 근데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서프라이즈가 아니랍니다. 계획 선물이 좋다. 예고된 그 선물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왜냐면은 왜요? 뭐 예를 들어 우리 한 달 후에 어디 거기 최고 레스토랑에서 뭐 당신 생일 잔치 생일하고 식사를 하자. 네. 그리고 내가 뭐 선물도 할게. 이렇게 이렇게 그때 되면 골라. 네. 행복이 기간이 두 배가 된다는 거죠. 그 두 개가 된다는 거죠. 하나는 기다리는 의 행복. 그다음에 그날 먹고 받는 행복. 네. 이 두 가지 양수 겸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서프라이즈 하는 것보다는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드라마에서는 네. 실제로는 예고된 선물, 뭐 여행 선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우리가 이제 보석 같은 것들도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우리는 거기 만들어 놓고 찾으러 가자.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좋은 전략이다. 즉 뭐냐면 기다림의 행복도 선물에서는 유용한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피해갈 방법이요. 네. 서프라이즈를 계속해? 예고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의 뉘앙스를 전하는 거야. 내가 서프라이즈 할 것 같은 예. 그런 걸 주면서 서프라이즈를 하는 약간 거야. 밀당하듯이. 네, 하고 나 서프라이즈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그러니까 나 은근히 숨기는 거죠. 던져놓고. 은근히 근데 그런 거 던져놓고. 잘하세요, 우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혁 퍼뜩 생각나는 게 그런 예고된 아니, 그 본인이 서프라이즈 잘 하시냐고요. 모르겠어요. 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못해요. 전 진짜 꽝해요. 야, 또 이걸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나중에도 한번 다뤄보시는데 팁 있잖아요. 팁. 예. 팁을 먼저 주는 게 좋으냐? 나중에 어떤 주는 서비스를 받고 상응하는 팁을 주는 게 좋으냐? 예. 이것도 팁은 행동 먼저 능력에서 주셔야 됩니다.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줘야 팁은? 됩니다. 예, 먼저 줘야 됩니다. 그럼 일하러 먼저 주고 기다리는 게 맞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상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음은 해놓은 거 예. 보고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팁을 먼저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일식집 같은 데 가면.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중에 주는 그러면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다리게 할 때는 많이 줘야 돼요. 근데 국가별로 달라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일본은 먼저 주는 거잖아요. 예. 깔고 이렇게 뭐 예. 받는데 미국은 서비스를 받고 마지막에 이제 체크할 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시간을 준비를 해서 네, 팁의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팁. 제가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선물의 기술, 선물의 전략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